네, 프레시안에서 주관하고 사이언스 북스에서 후원하는 과학과 정교가 서로에게 말을 걸다 행사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토론회를 주관하는 프레시안에서 과학 환경을 맡고 있는 강량구 기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 굉장히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좀 이따가 토론은 굉장히 열띠게 하더라도 좀 편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이제 오늘 앞에서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또 같이 토론을 할 신재식 선생님, 장대익 선생님도 좀 편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시간은 3시간인데요. 그 시간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간단하게 이번 토론회를 기획해서 주최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 소개를 해드리면 선생님께서 따로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논의될 특히 창조과학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30분씩 발표를 하시고 쉬는 시간 없이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토론을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나머지 30분은 뭐 책을 가져오셨거나 아니면은 뒤에서 책을 구입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저자분들께서 직접 뭐 사인을 하고 또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과 종교가 서로에게 말을 걸다 이 행사를 하게 된 그 취지는 또 거슬러 올라가자면 먼저 이 종교전쟁이라는 책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저자분이신 지금 여기는 안 계십니다만은 신재식 선생님, 김윤선 선생님, 장대익 선생님 세 분께서 이 과학과 종교를 화두로 좀 서로 이렇게 한 분은 공학을 공부하셨고 과학을 공부하셨던 과학 철학자, 그리고 또 한 분은 종교학을 공부하시는 종교학자, 그리고 또 한 분은 직접 목회를 하시는 신학자, 이 세 분이 본인의 이 공부한 것과 그리고 또 관심사를 놓고 과학과 종교를 가지고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의기투합을 하신 다음에 2006년 12월부터 이것과 관련된 이메일을 이제 몇 번 주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메일을 주고받는 와중에 2007년 7월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리반의 납치 사건 같은 거, 피납 사건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무신론을 얘기하는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계속 이 메일을 주고받으신 다음에 그 메일을 좀 정리를 해서 작년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프레시안에 몇 개월에 걸쳐서 지상 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상 연재한 곳에다가 선생님들께서 따로 몇 번 만나셔서 이 토론을 하신 결과를 모아가지고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8일, 15일, 22일 세 차례에 걸쳐서는 이 책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논쟁 지점들 중에서 프레시안이 연재를 하거나 또 선생님들께서 편지를 주고받으시고 토론을 할 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거나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좀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 한 3가지 정도를 골라가지고 직접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 3차례의 토론회가 이제 준비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3주가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께서 좀 오셔서 즐겁게 들으시고 또 토론하시고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오늘 신재식 선생님이랑 장대익 선생님께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먼저 장대익 선생님 강의를 한 30분 정도 듣고 바로 이어서 신재식 선생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대익입니다. 동덕여대에서 진화론하고 과학철학 이런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여기다 그냥 놔도 돼요? 이거? 네. 상상마당에서 이런 강의를 하게 돼서 저는 되게 즐거운데요. 왜냐하면 제 동생이 이곳 언더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상상마당
지하인가요? 공연장에서 한번 제가 공연을 아주 멋진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또 여기 와서 강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강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독자들 만남이니까 다들 책을 읽으셨거나 아니면은 읽고 계시거나 읽으실 작정을 하시고 여기 오신 분들일 것 같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내용에 대해서 또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책에서 뭐 좀 할 수 없던 얘기들, 조금 더 강한 얘기들, 혹은 조금 더 진실한 얘기들,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종교전쟁이라는 책 제목이 여러분들 혹시 종교를 갖고 계신 종교인들한테는 조금 뭐랄까 좀 도발적이죠. 좀 불편하죠, 사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름을 책 제목을 종교전쟁이라고 줬느냐. 제가 변명을 하자면 책 제목은 저자들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출판사가 결정을 해줍니다. 보통 뭐 저자랑 맞는 경우가 제일 해피한 경우지만 출판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서문을 쓰게 되죠. 제가 쓴 서문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종교 전쟁이라는 건 종교를 둘러싼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 전쟁하면 종교 간 전쟁만 보통 생각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여기서 한 전쟁은 종교와 그다음에 종교의 인접 분야들, 특히 이제 과학을 가지고 과학과 종교 간의 대립 관계를 생각해 본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전쟁이란 말이 좋지는 않지만 한번 진실하게 얘기를 꺼내보자. 그리고 그 전쟁을 한번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시작해보자 하는 관점에서 오늘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편하시게 편하게 마음 먹으시고 또 솔직한 질문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30분 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여기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은 이건데요. 뭐 여기 이제 창조론자들도 분명히 앉아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좀 불편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창조론자의 제발 과학을 좀 보여달라. 그게 이제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적 설계 운동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래서 창조론자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요. 하나는 지적 설계라고 하는 것과 설계론, 지적 설계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과학, 두 가지를 포함해서 창조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자세히 다루지 않고요. 아마 신재익 교수님께서 자세히 다루실 거고, 저는 아이디에 대해서 이 지적 설계를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아이디라고 보통 줄여서 쓰거든요. 아이디 운동의 과학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의 반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논의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지금은 대통령이 아닙니다만 텍사스주 언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화론과 아이디를 함께 가르쳐서 학생들이 논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약간 생뚱맞은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런 되게 첨예한 논쟁을 대통령이 어느 언론에 가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를 치면 뭐 한의학 논쟁이 있을 때 한의학이 충분한 과학이니까 한의대 만들어야 되고 뭐 한의사들 키워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논쟁이 되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teach the controversy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가르쳐라. 논쟁이 있으니까 논쟁을 가르쳐서 판별하도록 하라. 어떤 게 더 맞는지. 굉장히 재미난, 굉장히 공평하게 보이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아이디를 진화론으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이디가 뭐냐? 아이디라는 거는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아이디의 어떤 전초 기지죠. 거기 이제 일종의 보수 계열의 띵크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공화당 계열이죠. 거기서 이제 정의한 바로는 자연세계와 생명의 어떤 특성들은 자연선택이라는 그런 방향성 없는 과정보다는 어떤 지적인 원인에 의해서, 인텔리전트 커즈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선택의 이론을 다 구현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미국 사회에서 가능한 얘기냐? 여기 통계를 보시면 조금 지난 통계이긴 한데요. 2004년에 CBS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신인 인간을 현재 상태로 창조했다라고 믿는 미국인들이 55%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캐리하고 부시는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대권을 싸웠던 이제 그런 민주당 공화당 차이죠. 뭐 그냥 일단 평균만 보면 5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진화했지만 그 과정을 신이 가이드했다라고 하는 게 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신 없이 인간이 진화했다라는 것이 13%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태의 창조론이든 믿고 있는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뭐 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더 재밌는 거는 티칭, 교육에 관련된 건데 창조론과 진화를 같이 가르쳐라 65% 정도 됩니다. 미국인의. 그리고 심지어 진화 대신에 가르쳐라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사회라는 거죠. 미국 사회에서 창조론, 어떤 형태의 창조론이든지 창조론이라고 하는 거는 머저리티입니다. 뭐 다윈의 나라니까, 영국은 다윈의 나라니까 좀 상황이 다를지 모르지만 최근의 통계는 조금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데요. 2006년 BBC 조사에 따르면 생명 기원을 가장 설명해주는 이론은 진화론이 50%, 그 다음에 뭐 지적 설계 창조론 합해서 한 40% 정도, 뭐 비등비등하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진화론 70%, 그 다음에 창조론, 뭐 지적 설계론 이게 한 40%씩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만만치 않은 겁니다. 여기 또 창조론의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런 게 조직적으로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그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인데 거기에 과학과 문화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의 그 조직을 보면 여기 뭐 그 공화당 계열의 그 정치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조지 길더 같은 정보사의 그 석학도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 창조론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주 그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마이클 비리가 여기 연구원이고요. 그다음에 벤스키도 연구원이고, 그다음에 여기 전체가 그 프로그램 디렉터가 필립 존슨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디 운동의 그 3인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출신이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죠. 근데 재밌게도 1998년에 쐐기 문서라고 하는 그 당시 비밀 문건, 자기 내부 문건인데 그게 인터넷에 어떻게 흘러나와서 보니까 이게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의 일종의 행동 강령 비슷한 건데 과학적 유물론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신론적 과학을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진화론이 위기다라고 하는 전략을 채택해서 그 대체 이론으로 아이디를 집어넣자. 이게 이 사람들의 아주 명확한 전략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90년대부터 계속 이런 운동들이 조직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여기 3인방을 보면 그 버클리 대학의 UC 버클리의 그 법 논리학 교수인 필립 존슨이라는 사람이 다이논 트라이라는 책을 썼죠. 이게 심판대 위에 다인용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법학자라 법학의 관점에서 그걸 봤어요. 법학의 관점에서 진화론이 얼마나 문제냐. 법학의 관점에서 보면 진화론이 기각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이제 법논리적으로 비판을 했죠. 근데 비판은 뭐였냐? 거기에 대한 그 과학자들의 대답은 뭐였냐면 법 논리상으로 네 얘기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법의 논리와 과학의 논리는 전혀 다르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비판의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문제들이 봉착됐을 때 어떤 반증 사례가 나왔을 때 그 반증 사례 때문에 즉각 진화론이 폐기되지 않는 걸 보니까 진화론을 사람들이 신념으로 믿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즉각 반증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거를 설명하려고 계속 뭔가 새로운 이론들을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더 참신한 그런 예측들을 해낸다.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